마이크로소프트의 지지부진한 주가로 인해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미국 주식이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불장이라 아무거나 사도 수익률이 30% 이상씩 나오는 장인데요. 다들 포트폴리오에 수익률 30% 이상 되는 종목들 한 개 이상씩은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언택트의 대명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다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애플한테 발리고, 아마존한테 발리고, 엔비디아한테도 발리고, 페이스북한테도 발렸죠. 심지어 S&P 500 지수한테도 3개월 주가 수익률이 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주식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왜 마이크로소프트만 안 올라요? 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개잡주다, 마이크로소프트 거품 빠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의 각종 비난과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트에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부터 마소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꾸준히 들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해 봤으니 마이크로소프트 매도나 매수를 고민 중인 시청자분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20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의 대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이지만 실적은 코로나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부진한 1차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인 EPS가 각각 마이너스 15%씩 떨어지면서 천상계인 줄 알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코로나에 당하고 인간계로 잠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순이익과 EPS가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과 EPS 시장 기대치는 가뿐히 상회하면서 4천왕 마가의 클래스는 보여줬는데요. 이번 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35.3%, 29.5%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37%인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낮은 수치입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음 놓고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효율성이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요. 근데 우리의 친절한 마소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컨퍼런스 콜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 예상대로 분기 영업비용이 1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 투자와 오프라인 매장 철수 비용, 불량 채권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불량 채권 쪽이 살짝 걸리기는 하지만 미래 먹거리인 클라우드 사업 확장과 오프라인 매장 철수는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성을 더욱 극대화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부 실적도 살펴봐야겠죠. 늘 그랬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이 이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인 갓 애저, 전년 대비 47% 성장하며 클라우드는 4차 산업 핵심라는 공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죠. 괴물 같은 성장률입니다. 거기다가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사업부의 핵심은 점점 더 좋아지는 수익성에 있는데요. 클라우드 1위, 아마존이 AWS로 긁어들이는 돈을 긁어 모으는 것만 봐도 안정기에 접어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나 강력한 ATM인지 알 수 있죠. 한번 대규모 투자를 한 후에는 돈을 빨아들이는 클라우드 사업이다 보니 IC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19%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2%로 더 늘었죠. 심지어 이번 분기에 애저 투자를 대규모로 했음에도 말이죠. 앉아서 돈을 버는 사업 구조가 점점 더 견고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IC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40%를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모어 퍼스널 컴퓨팅 사업부에서는 코로나 수혜로 애징의 엑스박스가 무려 65%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스테이 앳 홈이 유지되면서 사람들이 엑스박스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매출 성장의 키였습니다. 이번에 게임 맛을 본 유저들이 앞으로도 엑스박스 게임들을 즐길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올해 말에 엑스박스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니 마소 주주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티브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도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항상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줘서 사실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집중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오피스 365의 구독자 수입니다. 현금 흐름의 끝판왕인
구독 비즈니스의 핵심은 당연 구독자 수인데 이 구독자 수가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 6월 기준으로 오피스 365 구독자 수는 4,270만 명, 전년 대비 23%, 전분기 대비 8% 성장한 숫자인데요. 아직도 주변에서 오피스 365보단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이 많죠. 이 점을 생각했을 때 구독자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소가 돈을 더 벌 여지가 많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이라 꾸준히 투자하기에 딱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보다 강력하고 트렌디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10년째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끝없이 전력 질주를 달려온 만큼 이제는 그 성장 속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의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지부진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서비스인 애저, 오피스 365, 링크드인, 다이나믹스 365 등 전부 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주가는 논리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주식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 역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미친 유동성 파티와 제로금리로 인해 PDR 투자가 대세죠. Price Dream Ratio, 즉 이 기업에 투자할 때 심장 박동수, 심장 RPM을 얼마나 뛰게 할 수 있는지가 주식 투자의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걸음이 느린 아이는 요즘 투자자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성장률 둔화와 꿈의 부재인 근거는 최근 마소의 틱톡 인수 발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심장을 울릴 성장 스토리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이라는 라이징 스타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진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바로 5% 이상 올라갔던 것만 봐도 투자자들이 마소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니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만큼 잉여 현금 흐름이 연평균 16%씩 성장하면서 돈을 쓸어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어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20년 6월 기준으로 1365억 달러를 찍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현금은 저보다 3000배 더 똑똑한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분들이 잘 활용하겠죠. 틱톡 인수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족한 신사업 라인업 확장이나 기존 사업 영역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든지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에 버티는 용도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를 끌어올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머머리 형님들이 CEO면 믿어도 됩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10% 정도의 배당금도 인상해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이에 발맞춰 그 이상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배당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지금 시점에서 예적금보다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돌아보면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즈니스 모델로 건재하며 배당도 잘 주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현금도 넘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이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줍줍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